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먹이를 숙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사를 하는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이라면 선뜻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가진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먹이를 굳이 숙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미소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미소를 보여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지키며 성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되고,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죠. 분명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함께할 1% 부자의 법칙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납세액 1위를 여러 번 차지한 부자입니다. 그와 함께한 그를 믿어준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부자입니다. 히토리 씨는 이들에게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가슴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인데요. 예를 들어,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는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또한 좋은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 넣기 때문인데요.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죠. 넌 왜 그것도 못해? 왜 그 모양이야?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데요.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죠.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더러운 물이 넘치겠지만 계속 붓다 보면 흐리고 혼탁한 물은 사라지고 모두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량하고 맑은 물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겠죠. 이제 마음을 더럽히는 걱정, 불안, 부정적인 말은 끊어내실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이 말을 언제 해야 할까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 없이 그저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하면 좀 쑥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뇌의 작용 관계와도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런 식으로요. 참 속 편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죠.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아휴, 나는 참 행복해 라고요. 그럼 나쁜 부분은 옅어지고 행복함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셔야 해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만하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몰라요. 그럴 땐 먹이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뜻은 꺾지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와칭 책을 읽고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난 후에 제가 목표한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도전할 때도 못할 것도 없지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운동이었어요. 잘 안 될 것 같은 동작이나 무게에 일단 도전하기 전에 그래, 못할 것도 없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신기하게도 해내요. 하지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주저할 때는 예상대로 안 되더라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상 삶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마련이고요.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죠.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을 말합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오는 기회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볼게요.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얼마 후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말하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한 풍부한 지혜가 솟아납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레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다고 히토리는 확신합니다. 이때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거예요.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히토리 씨는 이 말을 가장 처음에 한다고 해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거예요.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 한 가지를 더 말할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집에 관한 예를 들 때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죠.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실 거예요.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4가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입니다.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하면 좋을까요? 1000번입니다. 왜 하필 1000번일까요?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져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죠.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준다고 해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의 절호의 기회가 말이죠. 하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때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며 하며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저자 사이토 히토리 씨의 별명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괴짜 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괴짜로 보는 시선은 일종의 저항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때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추락하고 말겠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나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끄럽거나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샘하고 비웃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결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속이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속이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는 압박이나 강박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했지만 보통은 주기적으로 흘리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제 채널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자연스레 감사가 습관적으로 입에 붙으셨을 거예요. 굳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식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도 감사가 자연스레 입에 붙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문장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리하거나 노력하지 마세요.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입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죠.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오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히토리 씨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죠. 그의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는 이들을 제치고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히토리 씨의 친구는 보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염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올 애군을 막아주느라 그 염주가 없어진 거겠지. 난 정말 운이 좋아. 그리고 얼마 후 일이 아주 잘 풀려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히토리 씨도 마찬가지였죠.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일할 때였습니다. 몹시 추운 날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감기에 걸린 데다 허리도 몹시 아팠죠. 생전 처음 겪는 고통에 힘들어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괴로운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무서운 일이 더는 없을 거야. 난 참 운이 좋아. 그 날을 경계로 그에게는 운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죠.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마주한 문제가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신은 결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중요한 것은 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영혼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 행복에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잠시 지나가는 난관이나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말의 힘으로 행복과 성공, 좋은 운과 늘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이트 히토리 저자의 1% 부자의 법칙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진작에 알았지만 절판되고 중고 서점에서는 고가여서 만날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얼마 전에 재출간이 되었어요. 다양한 히토리 씨의 책을 읽었지만 이 1% 부자의 법칙은 그가 여러 책에서 말했던 돈과 행복이 눈사태처럼 몰려오는 다양한 법칙들이 5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중 저는 1000번의 법칙과 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역시 좋은 내용이 가득했어요. 저자가 늘 말하는 성공의 법칙과
그의 가치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딱 정리내온 느낌이라 저는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이분의 책들은 아는 내용이어도 읽을수록 좋아서 계속 읽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걱정으로 한동안 나의 행복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의 중점이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히토리 씨의 책은 참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에게 중요한 건 행복이야. 네가 즐거워야 돼.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삶을 놓지 마. 유쾌하게 웃어.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릴 거야. 하는 메시지와 좋은 에너지가 전해져서 저는 자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쉽고 단순한 실천으로 내 삶을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면 좋으실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즐거우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4문장 함께 말하며 마무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